2차 전지주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산업 철강주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 다라고 하기에는 PBR이 0.57로 애매합니다. 보통 철강주들은 더 낮죠. 현대제철 PBR이 0.25, 동국제강 PBR이 0.37. 철강주로 치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냐? 대주전자재료 PBR 14배, PE가 아니고 PB가 14배입니다. 믿었던 LNF도 8배고 포스코홀딩스의 PBR 0.57로 2차 전지주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철강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의 가격이 과도하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2차 전지 전문가들은 혹은 애널리스트들은 포스코홀딩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자기들끼리도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전통산업이라는 펀더멘탈로 성장산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자리를 잡는 중인 회사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는 밸류에이션상 기로에 서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혹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근황을 큰 그림으로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V자 반등이죠. 2022년 10월 저점 대비 85% 상승하면서 현재까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랠리는 다름 아닌 2차 전지 수급 쏠림의 일환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사업의 가치 덕분에 2차 전지 랠리 버스에 올라탄 건데 이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겠는가? 2차 전지 피어 그룹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 근황은 수급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완전히 탈출 러시입니다. 즉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랠리가 오니까 거의 엑소더스 수준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할 텐데 포스코홀딩스가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 상승 여력이 더 있다면 과연 이렇게 빠져나갈 이유가 있을까?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상황은 2차 전지 테마에 편승한 개인 수급만 몰리는 상황입니다. 어제 KT라는 종목이 연일 기관이 주구장창 매수하는 것만 보다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KT 매수 행렬에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일 주구장창 매도를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나도 매도 행렬에 동참을 해야 되나, 왠지 개미들이랑 같이 남아있으면 폭락을 제대로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렇게 V자 반등과 외인 기관 탈출 러시, 이 두 가지가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상황이고, 즉 주가 혹은 밸류에이션은 기로에 서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재료도 보겠습니다.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철강 수요가 대폭발할지도 라는 가정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포스코의 랠리가 처음부터 2차 전지가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시진핑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리오프닝을 선언했고 코로나 봉쇄를 해제했고 딱 그 시점이었어요. 어쨌든 포스코홀딩스의 첫 번째 재료는 중국의 부동산 인프라 투자 기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코로나 봉쇄 시절 5.5보다 더 낮은 5%로 제시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울상이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상황 표를 보시면 별로죠. 철강 가격도 표를 보시면 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어떤 호재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온 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난리죠. 이게 바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 부진 때문이죠. 정치적인 요인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정치인들끼리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한국 무역 수지도 덩달아 살아나는 건 수순인데, 중국 리오프닝의 성과가 기대하기가 애매해졌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오프닝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야 경제성장 목표가 담백하게 5%지만 훗날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고로 이 재료를 믿는다면
장기 투자니까 지금은 떨어져도 괜찮아 라면서 웃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재료는 리튬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리튬 정제 공장 건설, 즉 2차 전지 제조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원스톱 수직 계열화로 리튬 제조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가정이죠. 다행히도 포스코 홀딩스가 중국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그 틈에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랠리 신호탄을 쏴버려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주가도 주춤할 겨를도 없이 쭉 날아갔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부진 때문에 좌절하려던 찰나에 외인과 기관이 바로 이때다 싶어서 냅다 던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본인들도 이거 너무 빨리 당한 거 아니야? 라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튬 사업의 가치는 최소 6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리튬 사업도 두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염수 리튬 생산 공장입니다. 일정을 보면 2018년에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고요. 2022년에 생산 공장 착공했고 2024년에 5만 톤 규모의 공장이 준공될 예정. 2028년에 비로소 12만 톤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된다. 두 번째는 광석 리튬 생산 공장입니다. 2018년 호주 광산 지분을 인수했고 2021년 생산 공장 착공했고 2023년 4만 3천 톤 준공, 그리고 2028년 비로소 15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라는 그림이죠. 덧붙여서 리사이클링으로 생산되는 것까지 합치면 총 30만 톤 리튬 생산 사업이 2030년 무렵에 완성이 된다라는 그랜드 마스터 프로젝트의 청사진인 건데, 이게 빨리 선반영이 돼서 날아가면 참 좋을 텐데. 포스코 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재료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서 불안한 건데,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추가 급등의 기대감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절반이 물리면 어쩔 수 없이 2030년 리튬 그랜드 마스터 프로젝트 완료 때까지 버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한 절반의 기회비용은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굳이 절반을 정리한 거죠. KT는 오늘 매수했고, 그 외에도 하이트진로, 한국가스공사, GS건설, 롯데쇼핑, 신한지주, LG생건, 좋은 회사들이 다들 너무 쌉니다. 그 괄호 안의 숫자는 이전 방송에서 언지드렸던 주봉 RSI입니다. 낮을수록 가격이 착하고 30에서 40 사이면 정말 생유인 가격이다. 저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를 꽤 오랜 시간인 1년 반 정도 물려 있었어요. 이번 랠리 덕분에 10% 이상의 수익권까지 올라온 건데, 사실 제가 좀 웬만하면 정리하고 싶은 불안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사들 마냥 포스코 홀딩스에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름도 최근에 지주사 전환하면서 포스코에서 바뀐 거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여러 번 쓸어내렸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의 남은 절반으로 추가 수익이 극대화되기를 염원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 방향에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